오늘은 금생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라고 하면은 시간으로 보게 되면 1년 중에 가을에 해당되죠. 인생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을 물로서 설명한다면, 이걸 성이라고 하죠. 일우성자. 그리고 기운으로 설명하면은 조하다라고 하죠. 조하다. 금생수라고 하면은 이제 경금의 난조, 신금의 한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이제 수장, 생장, 수장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끝나는 시기예요. 이렇게 끝나는 시기에는 항상 불안한 요소, 어떤 갈등적 요소들이 남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럴 것인가? 금이 컸으면 다음 목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가령 이제 간목으로 가서 내가 다시 클 수 있느냐 못 클 수 있느냐, 이러한 불안 요소. 그 말은 다른 말로 쓰면 내가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경금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누구에게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신금이라면 오랫동안 흘러서 내가 봄까지, 종자까지 가야 되느냐 못 가느냐, 즉 말해서 내가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 요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남게 돼요. 만약에 간목이 장하까지 가려고 하면은 병화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경금이 오랫동안 쓰이려면은 임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을목이나 이 신금은 어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이런 어떤 그 귀천에 차이가 없이 쓰여요. 못 쓰는 물건이 없어요. 단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이고, 내가 안 쓰는 것 뿐이에요. 내가 못 쓰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간목이나 경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 이렇게 목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이느냐 쓰이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오랫동안 쓰이려면은 병화가 있어야 되고 임수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오랫동안 내가 쓰이지 못하려면은 역시 목은 병화가 없어야 되고요. 금은 내가 쓰이지 못하려면 임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떤 거 단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갖고 재련이라 그러죠. 재련. 재련이 돼야 돼요. 재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련이 된다, 재련이 된다. 그렇게 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련을 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실력과 어떤 내공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련을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화가 없어도, 이 대개 이제 이 재련이나 단련은 화극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화가 없어도 단련이 돼요. 그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 련자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체력으로 하는 거예요. 체력. 체력이 이제 왕해야 되죠. 체력이 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하느냐. 이거는 능력과 경험이니까 이거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고, 요거는 체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좋게 타고 나서 이 련으로 가도 되고요. 실력을 좋게 타고 나서, 실력을 좋게 타고 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과 경험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로다가 재련을 한다는 것은 되게 문관적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관. 그리고 이렇게 금으로다가 재련을 한다. 체력이 강한 거니까 무관적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무관적 용도로 쓰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이 일단은 강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은 유용이냐 무용이냐, 그렇죠? 내가 쓰이느냐 쓰이지 못하느냐를 구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재련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과 경험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병화를 하느냐 정화를 하느냐, 요거는 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이 또 뭐냐 그러면은, 춘절에서는, 춘절에 금이 가면은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이라고 해서 물이 나오는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을에는 또 이렇게 금이 목을 보면은 수원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창극이 돼요. 창극. 무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을에 금이 목을 보는 의미, 그러니까 수원의 의미, 그리고 가을에 금이 목을 보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극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과 행위로다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수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걸 얘기하죠. 수원이 있고요. 이거는 가르치다라고 해요. 창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극. 이거는 이제 쓰다. 그렇죠?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거니까 방법이 되는 것이고, 창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이거는 뭐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이 목을 만났어. 목을 만났다라고 하면 또 다른 말은 뭐냐 그러면 벽갑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극목. 벽갑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가을 나무를 벽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어요. 벽갑이다 그러면 가을 나무를 이제 추목을 금극목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죠. 지혜라고 해서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석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춘절의 나무, 춘목은 결국은 이제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춘절은 금극목을 하는 게 아니고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거니까 지식 전달력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이제 있어요. 가을목은 창극이라 그랬잖아요. 창극은 뭐예요? 금극목을 하니까 지혜가 되고 분별력이 되고 분석 능력이 되죠. 분석 능력이 되고 금생수 수생목 춘목을 만나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이 되니까 이거는 지식 전달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금생수를 이제 해야죠. 금생수는 두 가지가 나누어지죠. 도세라는 게 있어요. 도세. 그렇죠? 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쓴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쓰다라고 하는 거. 팔다,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금생수는 금이라고 하는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르다. 쓸만한 것을 고른다는 뜻이에요. 쓴다는 것은 내가 쓸만하니까 여기서는 쓸만하니까 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때 쓰다라고 하는 것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금은 내가 쓰다라고 하는 거고 쓸만한 것을 고르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쓸만한 것을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하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이제 도세가 되는 거예요. 도세. 그래갖고 다 도세라고. 금생수, 도세. 쓰다, 쓸만한 것을 고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쓰다라고 하면 신금의 금생수, 고르다라고 하면은 경금의 금생수로 보시면 되죠. 순서로 따지면은 금생수, 신금의 금생수가 제일 나중이에요. 경금의 금생수가 먼저 있고 신금의 금생수가 나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하다, 시장에 적용하다. 그러니까 팔 물건과 같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다 내놓아야 될 상품과 같은 거예요. 넘겨줘야 될 어떤 유산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임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가 나가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극목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분석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금에 쓰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경험하다, 연습하다. 경험하다, 연습하다. 숙달하다, 뭐 익숙하게 하다. 이게 화급금을 얘기한 거예요. 화급금. 재련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재련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도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가 목이 있어야 돼요. 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은 저 목에게 지식도 전달하기도 하고요. 지식을 만들기도 하고, 지혜를 만들기도 하고, 전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꾀도 만들고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목생화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인정이라고 하죠. 인정, 뭐 인화라고 해도 돼요. 인화, 인정, 목생화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목생화가 되지 않으면은, 단련 재련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로 가야죠. 그러면 금극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체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체력으로 간다 그러면 분별력, 분석능력, 판단력, 이런 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거나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 화급금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지식이라고 하죠. 금극목 그러면 요거는 분석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극목은 분석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체력이다. 분석 능력이다. 화급금은 지식이다. 실력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석 능력이 뛰어나려면 벽감 능력, 금극목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스카우트맨은,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면은 화급금이 아니라 금극목이 돼야 돼요. 내가 직업이 스카우트맨이 되려고 하면 분석 능력이 뛰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되거나 경영자가 되거나 회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화로다가 재련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실무자들이에요. 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화급금을 해야 되고요. 내가 사장을 하고 관리자, 경영자를 하려면 금극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멍해야 돼요. 어떤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야지,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타고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금생수의 전부죠. 근데 금생수만 되면은 뭐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 금에는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경험이 들어가 있고, 이 금생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지난 시절에, 목에서부터 이 목의 과정을, 지난 시절을 고스란히 이 금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살아온 세월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갈등이 크게 작용을 한다. 내가 쓸 물건인지 못 쓸 물건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게 돼요. 여기에서 오는 그 예민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처음에 나무가 오염된 물을 먹었다. 내가 처음 어린이 시절에 잘못된 생각을 먹었다. 그것이 이제 자라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무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되고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열매에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육 시절, 학교교육 시절 여기에서 오점이 생겼다면은 나이를 먹은 45살쯤 이후에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정신분석학 쪽에서도 똑같이 취급을 해요. 만약에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정신과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가면은 대개 6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어린 시절을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내력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면은 내가 성장을 한 이후에 상대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퍼붓게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이 내가 충만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또다시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정신분석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인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어떤 실수한 내용들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무리 금을, 상품을 그냥 프레스로다가 팡팡팡팡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들은 20, 30년 후가 되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라는 정해진 능력, 그러니까 주어진 능력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능력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게 이제 금생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능력이나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은 운명적 용어인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온 능력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말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누구든지 천간에 금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천간에 금이 투간되는 순간 자기를 끝없이 이렇게 단련하고 수련하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천간에 금이 투간이 되었는데 닦지 않고 그냥 하세월 살았다면 남들이 그 사람을 매우 초라하게 불쌍하게 바라다봐요. 그래서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세상에 내놓는데 그동안에 내가 닦아온 능력, 내가 살아온 경험을 세상에 내어놓다 그 내어놓은 능력을 고객들에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뭐를? 목에서부터 금까지 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나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지 못 쓰는지 보려고 그러면 먼저 수가 없으면 내놓지를 못했으니까 일단 수가 없으면 재고품이에요. 다른 말로 유통기간이 지났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재고품이고 목이 없으면 지식 습득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 습득 과정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고 판단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 거죠. 화가 없으면 자기를 숙달된 인물로
숙달된 인물로 만드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해야 된다.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무거워야 된다. 무거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무거우려면은 근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근이 없으면은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온갖 질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만 근이 있고 금이 있고 지지에 근이 없으면은 이 쓸데없이 밖으로 돌아다녀서 체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